안녕하세요. 네,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저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네. 전 이제 약간 관심을 끌기 위해 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 사진을 하나 구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화성 사진이에요. 네. 여기서는 어떤 경제 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약간 저희 오프닝입니다. 네. 좀 과장된 면이 있죠. 네. 이 둘 중에 어디서 경제 활동이 더 가능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과장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또 과장이 좀 돼야 좀 관심이 좀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 없죠. 뭐 할 게 별로. 예. 저쪽은 좀 이것저것 하는 게 많죠. 우리가 이런 활동도 해가지고 뭐 농사도 되고 뭐 산업도 있고.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제가 가끔 TV에 나가거나 그러면은 뭐 와이프한테 주의를 주는 게 애들 보지 못하게 해라. 약간 19금이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2070년 정도까지 뭐 여기서 계신 분들 좀 그거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죠? 생물체의 50%가 멸종할 수 있다. 여기 헤드라인에서는 3분의 1인데 쭉 읽어보면은 3분의 1 정도 멸종할 수 있고 조금 더 안 좋게 되면 50%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센 겁니다. 사실은 생태계라는 게 한 10% 20%만 이렇게 없어져도 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그 굉장히 더울 때 그걸 못 견뎌서 죽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고 어제는 또 읽어보니까 죽는 것 때문에 멸종하기 전에 너무 더우면 이제 뭐 번식을 안 하게 되는데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막 좀 어떻게 보면 호들갑 떠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닥치면 한다고 보통 닥쳤어요. 이제 거의 닥친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유엔이나 뭐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 같은 경우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약간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문제 있다. 빨리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이제 아니 다른 일도 바빠 우리 그래가지고 잘 안 되고 있었죠. 근데 한 최근 2, 3년 전부터는 IMF 같은 경제기구나 블랙록이라고 우리나라 현대차, 삼성전자 주식을 뭐 5%씩 가지고 있는 강력한 투자자죠. 거기서도 얘기하고 연방 그 연준에서도 얘기합니다. 이거 기후변화 잘못하면은 충격이 올 수 있다 기장이.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 에너지 기구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빨리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줄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한 15년 전부터 이거 하고 다녔으면은 굉장히 길고 좀 반응도 없는 세월을 보낸다면 지금부터 이쪽을 좀 파고 드시면은 굉장히 괜찮았을 겁니다. 전 좀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약간 그 외로운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좀 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숙제가 이거였거든요. 경제 문제냐 이게 기후가 뭐 환경단체야 맨날 다 중요하다고 하겠지. 근데 보세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더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사실은 이게 5월에 올 빈 것인가? 그거 아십니까? 제주도에서는 3월 28일에 뇌연목이 나왔고요. 일본은 장마가 시작된 게 5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기후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상 한파가 와가지고 전기가 끊기면서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바람에 복구하는데 6주가 걸렸어요. 매출 많이 줄었겠죠. 대만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를 거의 막 앞지르는 정도의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농부들한테 논에 물 대지 마라. 반도체 써야 된다. 돈은 줄게. 이렇게 하고서 트럭으로 물을 실어가지고 지금 반도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또 차를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좀 충격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배출량을 보면 이게 사실 숫자가 좀 별로 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900만 톤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송 부분이 98.300만 톤이고 여기서 이제 도로 수송, 그러니까 버스, 트럭, 승용차, SUV 이런 것들이 94.300만 톤이고요. 이게 이제 차지하는 건 13.3%인데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13.3%면은 뭐 아주 큰 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제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전기 발전에서 많이 줄었어요. 태양광 풍력으로.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포션이 큽니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안 줄어들었어요. 왜냐?
차는 사람들이 타고 뭐 저도 타고 좋아하고 또 차가 있으면 또 멀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줄어서 굵직거렸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이제 가면서 줄이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니 그린피스면 뭐 자동차는 다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사실 그게 가장 환경에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국에 이제 시민기업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가자고 정했는데 시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지는 말아라. 우린 그건 싫다. 그래서 대신에 휘발유차나 디젤차를 2030년에 35년 사이에 판매 금지하는 것은 난 동의할 수 있다. 그건 동의한다. 그리고 자동차 사용량을 줄이는 건 좋은데 10년 단위로 한 2에서 5% 정도씩만은 제한하고 갑자기 차 타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건 싫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좀 더 강화해라. 그러면 내가 조금 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린피스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차를 안 타는 거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전기차가 낫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논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 협회 이런 데서 야, 그 전기차 별거 아니야. 그거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 갖다가 그건 어떡할 건데? 뭐 그 내연기관차나 뭐 비슷해. 뭐 LCA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정관장 평가. 그거 제가 전공했거든요. 2000년대 졸업할 때 석사에서.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거 주장이죠, 주장. 근데 재밌는 거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전기차가 휘발유차랑 뭐 똑같은데 탄소 중립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나 잘못된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참 오픈 소스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거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발전소 이거 어쩔 건데. 뭐 테슬라고 뭐고 차라리 내연기관차는 저기 조금 나오는 게 끝이지라고 보여주지만 현실은 그렇진 않죠. 이 석유 캐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전기 많이 쓰거든요. 미국에서 석유 캐는 거 돌리는 데만 쓰는 전기를 가지고 전기차를 2천만 대 충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석유 파고 석유 팔 때 가스 나오면 태우고 뭐 유출하고 이래가지고 깨끗하지 않다 전혀. 자동차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잘 안 하죠. 정유소가 뭡니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이제 그 석유 여러 가지 무게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추출하는 거죠. 디젤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공해 많이 나오고요, 에너지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가 전기차만 있지 않다라는 거는 뭐 인지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효율입니다. 에너지 효율. 이거는 미국 그 환경청 자료인데요. 그 코나 가솔린 모델 그 마일 퍼 갤론으로 해서 30입니다. 30. 전기차로 하면 어떻게 되죠? 120입니다. 120. 그러면 약간 더 큰 전기차죠.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 121입니다. 그리고 아예 더 큰 SUV.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하는 게 대형 SUV잖아요, 요새. 105입니다. 105. 모델 X가. 에너지 효율 따졌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환산을 다 해서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킬로와트 아워로 보여주니까 뭐 5.6 뭐 이래가지고 별로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웃기게 된 게 대형 SUV 전기차가 작은 가솔린 SUV보다 효율이 좋아요. 이게 그냥 현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시비가 있죠. 야, 전기 그거 어쩔 건데. 자, 캘리포니아는 지금 재생에너지 전기가 수력, 풍력, 태양광 이 주력인데 그게 34%예요. 2019년 기준으로. 이것도 이제 그 환경청 자료인데 미국 환경청. 그런 경우에는 70g 나옵니다. 1마일을 갈 때, 1.6km를 갈 때. 그리고 미국 평균은 130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휘발유차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는 410이 나옵니다. 1마일 가는데 그람이. 와이오밍이 미국에서 전기가 최악이에요. 와이오밍이 석탄이 80%입니다. 그 줄고 있는데 그럴 때는 160이 나와요. 이거 모델 Y 기준입니다. 그럼 미국 평균보다 좀 높죠. 하지만 미국 평균 가솔린 차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발전소로 옮겼을 뿐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뭐 아니면 미국 환경청이 뭐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예. 폭스바겐도 잘못하는 거죠. 왜 전기차로 제로로 간다고 합니까? 만약에 정말 그냥 단순히 옮겨놓은 거라면 발전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을, 요거는 국가별로 한번 비교를 이제 해놓은 건데 TN이라고 그 유럽 쪽에서 연구하는 기관 건데요. 전력망이 개선되면, 전력망이 개선되면은 전기차에 그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전기차를 오래 타는 거하고 5년 후에 타는 거하고 5년 후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예요. 전기가 친환경이 되니까. 예. 그리고 휘발유하고 디젤은 이 빨간 줄은 그 개선될 수 있는 여지예요. 10년 안에. 개선은 좀 됩니다. 약간은. 근데 개선 여지가 굉장히 작아요. 전기차는 근데 전력망만 더 깨끗해지면 뭐 지금보다도 한 반으로 줄어들고 막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전기차라고 하는 거고, 그린피스에서도 이게 훨씬 낫다라고 인정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국가별로 그 폴란드가 제일 석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2030년까지 40년까지 이제 뭐 한 100g, 200g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전기차는 더 친환경이 되는 거죠. 예. 맨 오른쪽은 이제, 저쪽은 이제 어떤 걸 써서 전기 만들 때 CO2가 얼마 나오느냐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퇴출 대상이죠. 석탄, 천연가스, 석유, 뭐 내지는 그런 것들이고, 뭐 바이오매스라고 나무 태우는 것도 안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 좀 문제가 아직도 좀 남아 있죠. 왜냐하면 저 초록색 부분이 배터리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쳐서 적용하면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배터리 그 쓰는 자원 어떻게 할 건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석유도 자원이잖아요. 엄청나게 태우거든요. 재활용 안 됩니다, 그거.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 거의 다 재활용이 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 25cm 정도의 거는 지금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대 쓰고 나면 그만큼은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시 재활용이 됩니다. 요게 최근에 합류한, 넷제로에 합류한 IEA 자료인데, 태양광 풍력은 앞으로 설치가 4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매년 설치하는 게 4배가 늘어나야 되고, 10년 안에. 그리고 전기차는 좀 어이없는 수치인데 18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보수적인 수치예요. 그린피스에서 다른 데 맡겨서 연구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석유 사용량 보세요. 2050년 이렇게 줄여야 되고요. 자원은 좀 사용이 늘어나죠. 니켈이나 이런 것들, 리튬. 그리고 태양광 풍력이 지금은 한 10% 정도인데 2050년에는 70%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수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청 거 보여드렸는데, 수소차가 넥소 57이에요. 하이브리드 산타페가 32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휘발유보단 나아요. 근데 많이 낳지가 못하다. 전기차 대비는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현재로서는 전기차 효율은 77%, 수소가 33%인데 2030년 가면 개선이 돼서 82% 대 42% 정도로 봅니다. 근데 과연 그럼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되는가? 뭐 답은 좀 나와 있지 않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틀 전에, 어젠가? 네덜란드에서 쉘이라는 대형 석유 회사한테, 인권적인 차원이나 환경적인 차원에서 너희들 석유 판매량을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45% 줄여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 조치가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